안녕하세요. 유 팀장의 친절한 증시 이슈 분석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과 SMR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이 핵 분열을 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해서 물을 끓인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연쇄적인 핵 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위축되었던 이 원전 산업은 주요국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AI 등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친원전 정책 회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단가도 경제적이기 때문에 기존 대형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인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SMR을 좀 말씀을 드리면 SMR은 기존 원전보다 작은 용량으로 주요 기기와 냉각 시스템을 하나의 용기에 통합한 원자로를 의미합니다. 모듈화한 설계를 통해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연 냉각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성과 이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소규모 부지에도 설치가 가능해서 이 도서 지역이나 산업단지 등 적용 가능한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이 SMR이 신규 원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에는 30%, 2050년에는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세계 경제 포럼은 SMR 시장 규모가 2027년 104억 달러에서 연평균 30%씩 커지면서 2040년 3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SMR 시장은 아직 절대 강자가 없는 시장으로 글로벌 약 80개 업체가 이 SMR을 개발 중이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표준 설계 및 인허가 과정을 마무리하고 2028년에서 30년에 이 상업 운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원전은 1970년에서 80년대에 주로 건설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가동한 이 원전이 67%, 40년 이상 가동한 원전이 33% 수준입니다. 운영 허가 기간은 보통 30년에서 40년으로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도 운전 기한을 좀 연장하면서 안전성 평가와 유지 관리를 통해 운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의 건설 대비 적은 비용과 이 짧은 공사 기간으로 기존 원전의 운전 필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위한 원자로를 개보수하고 운영을 정비하는 등 이 작업의 규모가 2040년까지 연평균 약 30에서 4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 원전 노후화로 인한 원전의 연장 관련 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원전 신축이 부진했지만 2010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원전 건립과 수출로 원전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0년 동안 새롭게 건설된 약 70개의 원자로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에너지협회는 중국이 2030년 원자력 발전량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을 할 정도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33기로 네 번째로 많은 원자로를 보유한 국가고 러시아는 추가로 10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20기 이상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12월 SMR을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러시아는 2020년 해상 부유식 SMR을 상용화했고 24년 육상 SMR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패권을 강조하면서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출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원자력을 다시 일으켜서 미국을 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규제도 완화하면서 폐쇄된 발전소 재가동과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 기술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요금을 낮출 계획인데요.
SMR은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하도록 2030년까지 최소 10기의 SMR 신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원전 SMR의 주도권을 앞에서 언급된 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SMR 개발 기업과 정부 지원을 통해 SMR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너지 포럼 세라위크에서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자는 목표를 지지하고 에너지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지분을 투자하고 미국 워싱턴주 전력회사인 에너지 노스웨스트가 추진하는 SMR 도입 타당성 검토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개발사 이 테라파워는 2028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미국 와이오밍주에 착공을 시작했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카이로스 파워와 2030년부터 가동 계획인 SMR로부터 이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데이터 센터로 늘어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유럽을 좀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개발에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원전과 SMR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SMR 프로젝트 9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별하면서 2030년까지 SMR을 상용화할 계획인데, EU 내에서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들은 원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독일 등의 국가는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은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폐쇄 이후 탈원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를 이 프랑스와 덴마크 등에 의존하면서 EU 전기료 상승의 주범으로 전략했는데요. 러시아 LPG에 의존하던 독일이 뒤늦게 LNG를 수입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향후 독일의 원전 관련 행보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린 텍소노미, 이 녹색 분류 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킨 이후의 향후 원전 전략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일본도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장기 에너지 기본 계획에 명시해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삭제를 하고 사실상 원전 회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원전 수명을 60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최대한 활용할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 중 일부를 안전성 강화를 거쳐 재가동을 했고, 원전에 대한 국민 반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일본의 주부전력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하고 SMR을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우리나라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올해 1월 미국과 원자력 수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끌어온 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한국은 시공과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원전 수출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1000메가와트급 신형 대형 원전 2기 수주부터 역할을 분담 조율을 통해서 최종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이 확정이 되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관련 절차에 착수를 했고, 올해 상반기 원전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는 부지 선정 유치 공모에 나서 이 연말까지는 부지 선정 결과를 공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SMR과 대형 원전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을 위한 개보수 정비 사업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원전 기업의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원전 관련 미국에 상장된 종목을 좀 살펴보면 센트러스 에너지는 SMR의 주 연료로 사용되는 HLEU, 이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미국에서 유일하게 생산 허가를 받아 상업 생산하는 기업이고, BWX테크는 원자력 부품 설계 제조업체로 미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주요 핵 원자로 등을 공급을 하고 HLEU 생산 기술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카메코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우라늄 생산, 정련, 농축 등 핵 연료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SMR 개발 기업으로 2020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최초의 SMR 설계 승인을 획득했고, 2020년 미국 아이다호주 프로젝트는 비용 상승 및 경제성 문제로 취소가 됐지만 루마니아 SMR을 추진 중입니다. 오클로도 오픈 AI, 샘 알트만이 투자한 SMR 개발 기업으로 미국의 아이다호주의 SMR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GE 버노바는 가스, 증기, 원자력, 수력 발전에 터빈과 모터 같은 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원전에도 터빈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GE 히타치 합작사는 동사의 자회사로 SMR 개발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글로벌 X 우라늄 URA와 베넥 우라늄 앤 뉴클리어 NLR 등이 원전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URA는 우라늄 가격과 공급망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해서 우라늄 가격 변동과 원전 산업 성장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큰 편이고, NLR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해서 배당 수익도 가능하고 변동성은 좀 덜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 원전 관련 기업을 좀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핵심 설비와 보조기기를 제작, 공급하는 업체로 SMR 개발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를 해서 이 SMR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원자력 발전소 종합 설계와 원자력 개통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전 KBS는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후에 이 시운전이나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BHI는 보일러와 복수기 등을 생산하는데 원자력 발전의 보조기기 및 이 부품 공급을 제작해서 공급을 합니다. 우지는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공급을 하고, 현대건설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전략적인 협약을 통해서 대형 원전 사업의 글로벌 진출을 협업하고 있고, 홀텍 인터내셔널과 SMR 개발 및 이 사업을 동반 진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파워의 지분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공동 사업 추진 협력을 구체화하고 루마니아 SMR 건설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DLENC는 엑스에너지의 지분을 투자를 통해 SMR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원전 관련 ETF는 총 4개로 플러스 글로벌 원자력 밸류체인은 우라늄, 현물부터 채굴, 원전 건설, 유지 보수까지 글로벌 원전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ETF로 앞에서 언급된 글로벌 업체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ETF는 원전 관련 해외와 국내 기업을 모두 편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는 원전 관련 기업과 이 전기, 전력, 기계 관련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에이스 원자력 딥서치는 국내 원전 관련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ETF의 투자 성격을 좀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과 SMR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하시고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